네, 안녕하세요. 포포투 정지훈 기자입니다. 오늘도 한준TV는 포포투와 함께 여러 축구 소식들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기자가 또 왔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포포투의 한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악의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솔직히 말하면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AC 밀란전이 끝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레앙이나 지루 같은 공격수가 없어서 패배했다. 차이가 드러났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영국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팬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멘트였습니다. 네, 당연히 이해가 갈 수가 없죠. 레앙이나 지루가 아무리 좋은 공격수라고 할지라도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을 한 손흥민 선수가 있고 또 잉글랜드를 넘어서서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해리 케인을 두고 우리는 마땅한 공격수가 없어서 졌다. 이런 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라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좀 뇌절 인터뷰다라는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팀들 또는 감독들 이렇게 볼 때 마지막 이제 거의 뭐 경질에 임박했거나 아니면 뭐 결별이 유력했을 때 이런 인터뷰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 탓을 하고 선수 탓을 하기 시작하면 이 팀과 이 감독은 이제 거의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최악의 인터뷰를 남긴 콘테 감독이 떠나는 거는 사실상 유력해졌고요. 이미 영국 현지에서는 콘테 감독이 떠나는 거는 뭐 시즌 후 끝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오히려 좀 약간 중반에도 떠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콘테 감독의 계약 만료가 오는 6월에 이제 만료되는데 사실상 3,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테 감독의 이제 중도 경질을 하게 됐을 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3, 4개월 정도의 위약금은 토트넘이 지불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그 정도 돈이 문제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리그 4위,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가장 중요한 클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챔피언스를 나갔지만 16강에서 떨어졌고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리그에 지금 올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콘테 감독 저런 최악의 인터뷰를 남긴 감독이 팀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이런 좀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영국 현지에서는 차기 감독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스팔레티라든가 투엘이라든가 포체티노라든가 엔리케라든가 여러 감독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포포토와 함께 차기 감독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어떤 감독이 토트넘에 어울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상황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성적은 공식전 6경기 2승 1무 3패, 승리보다 패가 많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은 실점을 많이 하거나 득점을 많이 하거나 되게 재미없는 축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 때까지는 좋았어요. 웨스트햄이랑 첼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멀티 득점을 하고 클린시트 승리를 했네. 우리 올라가는 거 아닌가. 되게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1대0 패배, FA컵에서. 사실상 토트넘이 EFL컵에서 탈락을 한 상황이었죠. 좀 무관 탈출을 원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가장 우승 가능성이 있는 대회에서 탈락을 하니까 급격하게 이제 분위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울버햄튼 원정에서 0대1로 패하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AC 밀란에 0대0으로 비기면서 마지막 가능성이 있는 컵 대회에서까지 탈락을 하는 좀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실점을 많이 허용하지 않는 점은 되게 고무적이에요. 토트넘의 수비가 불안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기록으로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실점률이 한 경기당 0.5골. 굉장히 좋은 실점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답답한 공격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경기를 보면 어쨌든 골을 넣거나 못 넣거나 0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길 때도 무실점으로 잘 승리를 하지만 또 질 때도 한 골도 못 넣고 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경기력이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 입중계하기 가장 힘듭니다 요새. 토트넘 경기가 너무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재미없는 이제 국내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이 좀 너무 부진하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 활약이 손흥민의 개인의 문제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이런 전술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좀 쌓여 있고 특히 저는 이제 해리 케인도 이제 이적할 수 있다. 콘테 감독 할 수 있다. 손흥민도 남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FA컵 탈락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전에서 어쨌든 약간의 해리 케인을 좀 벤치로 두는 모험수를 던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때 이제 토트넘의 수뇌부가 이제 그때 콘테 감독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선택은 콘테 감독이 하는 거잖아요. 일단 콘테 감독과 이런 코칭 스태프의 선택이 최악이었다.
좀 실망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분위기가 확 처지면서 이제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울버햄튼전도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토트넘과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16강 1차전 챔피언스리그죠. 2차전이죠. 네. 여기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탈락한 게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고 있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토트넘이 흔들리고 자초하고 있다. 그리고 콘테 감독의 미래는 암울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 중에서 과연 레비 회장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레비가 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라는 영국 현지의 좀 유료 독점 기사인데요. 텔레그래프의 제이슨 버튼의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보시면은 많은 면에서 레비는 EPL 구단 운영 방식에 있어서 전형적인 인물이다. 그러니까 축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인 측면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현대 축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장사꾼으로서 좀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EPL 구단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좀 장사꾼적인 그 자질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놀라운 구장을 건설하고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죠. 그리고 훌륭한 훈련장을 건축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은 급여 지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럽 대항전에 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놀라운 경기장. 뭐 경기장도 좋고 훈련장도 좋고 재정도 좋고 유럽 대회 꾸준히 출전하고. 하지만 이게 뭐 토트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 밑에를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토록 장기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단이 단기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기미를 보이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의 이 지금까지의 업적만 보면은 좀 장기적으로 구단을 준비하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레비 회장의 이런 활동을 보면은 얘 좀 왜 이러지? 좀 자기의 철학이랑 좀 맞지 않네. 그렇게 좀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떠난 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이제 이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준우승에 머물긴 했지만 그때 토트넘도 이제 이런 큰 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챔피언스리그는 가장 큰 대회잖아요. 거기서 우승권이 될 수 있는 클럽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포체티노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거죠. 그동안 내 토트넘의 그런 기조는 재정을 탄탄히 하고 좋은 선수를 그러니까 젊은 선수를 영입해서 더 키운 다음에 비싸게 팔고 또 다시 젊은 선수를 팔고 이런 안정적인 걸 추구하면서 약간의 성적들을 유지하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따는 이 정도의 성적을 노렸는데 갑자기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우승에 대한 근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조금은 이름값이 있고 우승을 해보는 감독이 와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무리뉴와 콘테 감독을 선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실패적이었고 너무 결과에만 갑자기 치중하다 보니까 그동안 토트넘의 색깔들, 공격적으로 재미난 축구하는 이런 색깔들이 많이 잃어버렸고 어쨌든 AC 밀란전까지 최근 패배하면서 이제 레비의 이런 능력들 의구심을 받고 있고요. 레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레비는 1년에 값비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설명해 주시죠. 레비가 지금 토트넘을 앞으로 끌고 가길 원하는 대체 감독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후보들을 차근차근 말을 하죠. 루이스 엘리케는 자신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프리시즌 전체를 원하는 경향이 있으며 현 단계에서 로베르토 데체르비나 안제 포스테코글루를 끌어들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뭐 되게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엘리케 같은 경우에는 뭐 트래블을 달성했다라는 업적이 있지만 지금 토트넘에 와서 당장의 결과를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데체르비랑 포스테코글루는 각자 자신만의 구단을 운영하면서 색깔을 이제 입히기 시작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토트넘에 올 것인가? 오겠냐 이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매력적인 팀이겠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포체티노도 전에 클럽에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해고되는 순간에도 포체티노가 옳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비는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를 선임하기 전에 포체티노를 원했었다. 저 부분을 보면 포체티노가 해고됐던 그 순간에 레비랑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이가 나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계속해서 포체티노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에 대한 다시 복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또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이따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비는 1년에 값비싼 경영 실패한 영입들, 재정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토트넘의 상황은 재앙적이지 않다.
그들은 리그에서 리버풀, 첼시, 뉴캐슬보다 앞선 4위에 있다. 하지만 구단과 레비가 마지막 스텝을 만드는 것을 막는 무엇인가가 있으며 아마도 그것은 회장의 접근 방식의 핵심에 내재된 모순일 것이다. 마지막 부분이 핵심 포인트죠.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했던 레비가 좀 후달리니까, 속된 말로 후달리니까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야 하니까 최근에 이제 자기 자신의 철학과 모순되는 행동이 결국에 팀 전체적인 해가 됐다. 그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토트넘의 철학들은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축구를 포르투갈 시절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좀 어쨌든 이런 철학들, 젊은 선수를 연결해서 비싸게 파는 이런 재정적 안정적인 그리고 재미난 축구 이런 것들이 원래는 좀 토트넘의 철학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무리뉴 어쨌든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감독들이 오면서 철학까지 좀 무너지고 레비 회장이 왜 축구 철학을 이렇게 잃어버렸지라는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여전히 토트넘의 상황은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여전히 리그 4위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물론 무관은 거의 뭐 이렇게 진 게 사실이고 무관이 사실상 무관이죠. 그러니까 물론 무관도 이번 시즌에 무관이겠지만 어쨌든 리그 4위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리버풀이나 뉴캐슬이나 첼시가 생각보다는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물론 리버풀이 최근에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토트넘이 유리한 상황은 분명하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콘테 감독을 좀 지금 상황에서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텔레그래프의 맨노 기자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퇴장, 그러니까 뭐 경질이 불가피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함께 다니엘 레비 회장의 문제가 쌓여가고 있다. 토트넘의 시즌이 경기장 안팎에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레비에 대한 압박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면서 토트넘의 문제가 콘테뿐만은 아니다. 되게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나열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콘테, 파비오 파라티치 디렉터, 기록적인 골잡이 케인의 미래가 모두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니엘 레비는 힘든 여름을 맞고 있다. 현재 콘테가 토트넘을 떠날 것임은 불가피하다고 평가받지만 그것은 레비 앞에 쌓여있는 거대한 문제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콘테 감독 문제가 가장 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콘테 감독의 미래는 이미 사실상 정해지는 느낌이고요. 그 후임 감독을 찾아야 되는 것도 레비의 몫이고 이후에 어쨌든 파라티치 디렉터도 지금 사실 엄청난 문제들이 많잖아요. 골칫거리인데 여기에 지금 해리 케인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이죠 지금.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다가오는 여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거대한 클럽들이 해리 케인 나오기만을 무조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리 케인이 과연 어쨌든 미스터 토트넘인데 이 선수가 토트넘을 떠날지 그리고 EPL로 이적할지 아니면은 좀 독일리로 좀 진출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레비 회장이 어떻게 풀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풀어갈지 그 레비 회장에게는 엄청난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레비의 골칫거리 첫 번째입니다. 파라티치 단장의 디렉터의 미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이제 축구계를 좀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간단하게 말하면 유벤투스의 분식회계 사건, 장부 조작 사건이 발생한 건데 거기에 파라티치 단장이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분식회계를 한 당시에 유벤투스 단장이었던 파라티치가 거기에 이제 연루가 되면서 이탈리아 축구연맹, 이탈리아 법원으로부터 30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벤투스가 항소를 했는데 그리고 저 자격 정지가 이탈리아 축구협회 관할에서만 자격이 정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티치 단장은 지금 토트넘에 있으니까 저게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만약에 유벤투스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자격 정지가 UEFA 주관, 피파 주관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에서 생활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토트넘에서 파라티치 단장의 역할이 그래도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선수 영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주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이제 자격정지가 확산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비 회장이 본인이 어떻게 데려온 사람이 또 문제가 생겼고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 이게 좀 어떻게 또 풀릴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파라티치 단장이 레비 회장의 거의 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파라티치 단장이 무려 30개월이나 자격이 정지가 되면은 저 안에 겹쳐있는 선수들의 계약은 어떻고,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저 30개월이라는 그 기간 동안 토트넘이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지 굉장히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골치가 아픈데, 이 단장까지 이러니까, 레비 회장의 머리가 계속 아플 것 같은데요. 자,
자, 이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감독 선임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니까 좀 나중에 다룰 거고요. 일단 해리 케인의 미래.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내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얼마 안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도 아니죠. 1년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은 만약에 이적료를 그러니까 재계약이 무산되면 이적료를 받으려면 이번 여름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맨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까지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토트넘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해리 케인 선수가 기록적인 개인 커리어와는 별개로 이 트로피 진열장을 횡한 상태다 보니까 트로피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선수거든요. 지금 무관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여름 이전까지는 재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으로, 그러니까 뭐 재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름까지 끌고 간다면 계약 만료가 지금 1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 넘버 9을 찾고 있는 맨유 입장에서는 그런 케인에게 관심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뭐 미넨도 마찬가지죠. 지금 추포모팅을 쓰고는 있지만 좀 더 확실한 많이 부족하죠. 좀 더 확실한 골잡이가 필요한 상황에서 해리 케인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리 케인이 이제 맨유에 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입장이 달라요. 일단 토트넘 입장은 일단 재계약하는 게 가장 급선무긴 하지만 케인 입장은 다릅니다. 이번 시즌도 FA컵에서 떨어지면서 케인의 실망감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이번 시즌도 무관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무관이야? 그럼 내년에 그럼 챔피언스리그에 만약에 못 나간다? 그러면 케인도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난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와 연결되면서 약간의 초반에 좋지 않았던 흐름들이 있었어요. 다행히 마음을 잡고 이제 맞췄고 이번 시즌 여전히 뭐 토트넘의 핵심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가고 여전히 또 무관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케인이 또 한 번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여름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연 토트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래도 케인은 어쨌든 멘트도 날렸죠. 네, 직접적으로 트로피에 대한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클럽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트로피를 따내야만 한다. 항상 그것이 목표다. 탑4를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하지 못했다는 결과다. 이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탑4 진출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모든 것이다. 그것이 목표가 될 것이며 성취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확실히 이 구단에는 충분하지 않다. 요 멘트가 좀 센 것 같아요. 이 네, 구단에는 충분하지 않다. 아무도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목표도 그렇고 리그 4위도 해도 이게 우리의 목표가 맞나? 여전히 우리는 우승컵이 없고 케인은 사실 지금 프리미어리그 기록들을 모두 이렇게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커리어가 좋지만 우승 커리어가 없다라는 점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콘테 감독이 아무래도 지금 공격수 얘기도 했고 지금 케인 입장에서는 이런 수밖에 없는 인터뷰였고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네, 콘테 감독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선택은 그의 몫이다. 우리가 선수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위해 플레이하는 것이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다. 선수들의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이게 의미심장한 발언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멘트가 이제 이런 인터뷰가 계속 나오고 콘테 감독의 어떤 실언 같은 인터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일부 토트넘 선수들은 포체티노를 또 복귀를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과 선수단의 사이도 사실은 해리 케인, 콘테 그다음에 손흥민 사이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서로 좋은 존중하면서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깨지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인터뷰가 물론 인터뷰를 되게 잘했어요. 뭐 엄청 누굴 저격한 것도 아니지만 군데군데 약간 이런 숨어 있는 내용들이 이 팀이 지금 얼마나 좀 무너지고 있고 신뢰관계가 깨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레비 회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콘테 감독의 후임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맨로가 좀 후보들을 나열을 했죠.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의 재선임에 대한 구단 내부의 의심을 무시할 것인지 루이스 엘리케를 포함해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로베르토 데체르비, 루치아노 스팔레티 등 잠재적인 감독 후보들을 탐구할 것인지. 근데 이 감독들 외에도 뭐 다른 후보들도 굉장히 많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토트넘 내부자들은 콘테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즌 말이든 UCL 진출권 경쟁에서 탈락하는 시점이든 콘테의 이탈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니까 시즌 중반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리그 4위권이 만약에 지금은 4위지만 만약에 5, 6위까지 떨어졌다. 리버풀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죠. 그럼 콘테 감독이 경질하고 일단은 내부에서 지금 어쨌든
새로운 감독을 찾는 게 물론 무직인 포체티노나 투엘은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힘들면 어쨌든 내부에서 올려서라도 좀 분위기 변화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스팔레티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재밌는데 요것도 이따가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포체티노 감독은 레비 회장이 선호를 상당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좀 빅팬이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레비 회장은 포체티노 감독의 복귀를 어느 정도 원하고 있지만 이 내부, 그러니까 수뇌부에서는 반반, 좀 갈린다고 합니다. 이런 의심들을 과연 레비 회장이 무시하고 선임을 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포체티노 감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사진도 참 뭔가 정감이 좀 가는 사진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거의 4년 전. 그렇게 오래됐네요. 레비에 의해 경질된 포체티노의 복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지만 토트넘 내 주요 의사 결정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레비가 포체티노를 재선임함으로써 팬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에서 자신을 구할 수 있지만 경질 이후 PSG에서만 감독 경력을 이은 포체티노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한 두려움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수뇌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경질한 사람을 또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의 실패를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의 그러니까 사실 그 4년 전에 그 경질 때도 말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계속 선수들과의 잡음도 조금씩 나왔고 뭔가 좀 무기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수뇌부 입장에서는 이 감독을 데려오는 게 맞아? 그렇다고 토트넘을 떠나서 PSG를 갔지만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는 또 못했어요. 특히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은 메시라든가 네이마르, 음바페 이런 스타 군단들을 잘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뇌부는 조금 아니지 않나, 우리의 실패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데 포체티노 감독이 맞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포체티노 감독은 지금 무직이고 토트넘의 복귀를 원하고 있고요. 또 일부 선수들은 좀 포체티노를 좀 그리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공신력이 높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토트넘 선수단 내 경험 많은 선수들은 포체티노가 경질된 이후 팀 내에서 볼 수 없는 용감하고 진보적인 스타일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선수들의 발전이 소홀해졌다고 느낀다. 아마 그때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했던 선수들일 것 같은데 경험 많은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몇몇 선수가 떠오르지만 이거는 뭐 저희가 내피셜로밖에 얘기 못하는 거니까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해리 케인에 대한 소름이 그동안 포체티노 감독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후보들도 많이 얘기가 언급이 되고 있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이스 엔리케 감독, 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지도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을 비롯해서 셀틱의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브라이튼의 데체르비,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들이 이제 토트넘의 잠재적인 감독 후보 리스트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게 오연교의 스승과 스승이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김민재 감독, 그러니까 너폴리 감독 이렇게 좀 연결되는 게 참 재밌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감독들은 어쨌든 뭐 유력하다라고 표현하기 좀 어려운 게 이미 팀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면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과거 토트넘이 했던 재밌었던 축구, 조금 모험적이고 좀 진보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주도하는 스타일의 축구 스타일을 갖고 있는 감독들입니다. 특히 스팔라티 감독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알잖아요. 나폴리에 의해서 경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이렇게 전투적으로 경기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감독일 수 있어요. 또 계약 기간에 또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으면 또 검토해볼 만한 감독들이고, 그렇지만 지금 포체티노 감독과 가장 많이 나오는 감독이 또 루이스 엔리케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바르셀로나에서 트래블을 달성한 업적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제 그 이후의 평가는 솔직히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뒤를 이어서 바르셀로나를 좀 업적을 달성하긴 했는데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바르셀로나의 암흑기가 겹쳐 있는 그런 감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그런 전형적인 스페인식 축구가 과연 토트넘에 맞을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은 조금 고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 현지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건 어쨌든 팀이 없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나 포체티노 감독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팬들이 또 원하는, 또 전문가들이 분석했을 때는 또 데체르비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데체르비 감독이 굉장히 떠오르는 감독이죠. 이번 시즌에 이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뒤를 이어서 브라이튼에 왔는데, 포터 감독이 재임하고 있었을 때 브라이튼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공격에선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데체르비 감독이 오고 나서 이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성장을 했다. 그런 면에서 토트넘의 답답한 공격력을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감독이지 않냐.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네, 이 4명의 감독 이외에도 토마스 투엘, 첼시를 이끌었던
감독인데 또 이게 영국 현재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첼시 출신 감독이냐? 토트넘은 지금까지 글렌 호들,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조세 무리뉴, 콘테까지 총 4명의 첼시 출신 감독을 선임했는데 토트넘 일부 팬들은 또야? 5번째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첼시 출신 감독을 영입하는 거에 좀 반대할 수도 있다. 영국 더선 보던데 첼시 출신 감독에 대한 거부감이 있고 구단이 투엘을 선임할 거라는 토트넘 팬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더선에서는 일단 무직인 투엘은 과거 자신이 잘하면서 토트넘 팬이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대담한 토트넘의 이름에 매혹됐다. 이러면 사실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건 맞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복귀를 좀 바라고 있다. 투엘이 어쨌든 첼시에서 아프게 좀 경질되잖아요. 그러니까 잉글랜드 복귀를 해서 첼시에 좀 본때를 보이고 싶은 마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엘리트 클럽 감독 자리가 공석이 되어 기다리고 있는데 그중 가장 빠르게 공석이 된 클럽이 또 아마 토트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엘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투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명의 후보를 좀 봤는데 우리 한준철 기자는 좀 어떤 감독이 토트넘에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데체르비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좀 토트넘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급한 대로 데체르비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는 것인데요. 일단 데체르비 감독이 온다면은 토트넘은 지금 백스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백포로 변환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데체르비 감독이 브라이튼에 처음에 왔을 때 백스리를 조금 썼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적을 못 내니까 백포로 변환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데체르비 감독의 전술 스타일이 좀 중앙지향적인, 좀 가운데서 만들고 공격수들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술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으로 지금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부진을 조금 탈피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지금 데체르비 감독 밑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선수가 있죠. 미토마 카오르. 네. 미토마 카오르 선수가 포터 감독 밑에서는 중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데체르비 감독 밑에서 윙어 역할에서 좀 득점을 많이 기록하고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데 미토마 외에도 데체르비 감독이 사수올로나 샤타르에 있었을 때도 뭐 솔로몬, 테테, 베라르디 이런 선수들의 공격적인 역량을 끌어냈고 이 선수들의 공통점이 윙어라는 점에서 토트넘의 이런 측면 지향적인 공격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역량을 좀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매력적인 축구를 한 감독이기 때문에 올 수만 있다면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일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체르비가 온다면 아마 리빌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어쨌든 이제 좀 경험한 선수들이 나이가 좀 해리케인도 그렇고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좀 나이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뭔가 리빌딩을 진행하면서 만약에 케인이 떠나더라도 저는 만약에 케인이 떠난다 했을 때는 데체르비 감독이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케인이 떠나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손흥민을 중심으로 만약에 잔류를 한다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뭔가 좀 팀을 좀 리빌딩을 하지 않을까. 젊은 선수를 좀 중요할 것 같고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 특히 사솔로에서 정말 잘했잖아요. 네.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토트넘과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기대감이 있는데 조금 불안한 점은 좀 여전히 빅클럽을 좀 운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브라이튼의 전 감독이었던 포터 감독이 첼시 와서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체르비라는 일 좋긴 한데 뭔가 아직은 좀 명확하게 좀 풀리지 않는 의구심이 좀 있는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포체티노가 좀 와야 되지 않나.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이 토트넘 말년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또 PSG 가서도 스타 군단을 잘 어떻게 보면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 그때 토트넘이 가장 좀 매력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토트넘을 생각해 보면 젊은 선수들 상당히 많이 중용하면서 잘 키워왔단 말이죠. 물론 그 선수들이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조금 이제 노장이 됐지만 어쨌든 이런 발굴이라든가 선수 보는 안목이라든가 전술적인 이런 역량들이 분명히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에 일단 레비 회장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감독과 달리 좀 어쨌든 무직이라는 점에서 저는 포체티노 감독이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영국 현지에서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토트넘에 필요한 거는 좀 리빌딩과 과거에 좀 약간 재미난 축구, 역동적인 축구. 그래서 토트넘 경기 진짜 보기 힘들거든요. 네, 지금 토트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좀 색채를 다시 찾는 거죠. 지금 좀 재미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전술적인 변화도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352, 뭐 343 계속 똑같은 전술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술적인 역량 그리고 좀
어쨌든 주도하는 축구를 좀 보일 수 있는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이런 모든 감독들의 이런 후보들이 대부분 그런 축구라는 감독들입니다. 아마 팬들도 그렇고 지금 수뇌부도 그렇고 그런 감독을 찾는 것 같은데, 과연 이 토트넘의 그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일단은 콘테 감독이 떠나는 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과연 어떤 감독이 올지,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저희 포포투는 한윤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함께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